이제 방송을 정말 그만둬야 되나? 무섭다. 글들이 무섭다. 할인 분양보다 더 센 놈이 온다. 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파트 하나라도 뭐 이 사고 팔고 했으면은 이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득을 뭐 취하려고 했으면은 정말 무서웠지 싶어요. 저는 지금 계속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렸고 근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한 개 사지도 않을 것이고 한 개 팔지도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간다. 이 부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할인 분양보다 더 센 놈? 어떤 놈이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카뱅에서 돈 떼일까봐 연락이 계속 온다고 하세요. 마통 쓴 거 상한 일주일 남았는데 연장도 안 되고 상환할 돈도 없고 이 중간에 뭐 실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상환하려고 해도 3천만 원 상환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도 없다.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우리 좀 침체다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실직이나 이런 공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침체가 조금 길어지고 본격적인 불황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 실직이나 해서 예상치 못하게 난 정말 20년 30년 짱짱하게 항상 건강하고 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직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돈을 벌어서 주담대를 갚아 나갈 것이라고 계획은 원대하게 세웠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좀 알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여기 글은 OK 뱅커라는 분, 제가 요거 필명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 부분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요 분 연락 주시면 여기 광고 한 개 넣으면 참 좋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 뭐 은행 대출 관련해서는 요 부분이 요 카페에서는 아마 많은 글들을 남겨주시고 누가 이렇게 상담 글 같은 걸 남겨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다 요런 내용들 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시면은 요 대구에 요 부동산 카페에 가셔서 요 분을 찾으시면은 그나마 좀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꿈나무님. 현재도 돈은 많이 풀리고 있어요. DSR로 대출이 대안돼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셨고요. 법인 종부세, 누군가는 세금을 잘못 깨서 지난해 4천만 원 정도 종부세를 받았대요. 종부세 4천만 원. 이게 끝이냐? 그러면 매매를 못했으면 그 다음에도 더 커집니다. 나라에서 돈 탈취 당하듯 종부세 부과되신 분들 있는지 찾고 있는데 납부 말고는 정녕 방법이 없는지요?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도 휴면 상태고 알바해서 겨우 생활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난다고 했지만 이거 부동산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세금 한 방 두드려 맞고 나면 답 없습니다. 이거. 이런 대책들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괜히 막 손해보고 팔고 헐값에 던지고 그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득인지 처분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는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류자이 분양가 나옴이라고 이렇게 누가 글을 남겨두셨던데요. 저층 기준 6억 초반, 35층 기준 7억 5천 뭐 이것저것 합치면은 거의 어쨌든 평균값은 7억 5천원 될 것 같다. 7.5억 원 될 것 같다. 남천 롯데 캐슬 아까 그 보유지 입찰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 7억 2천인가 7억 초반에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두류자이가 그만큼 매력이 있느냐? 저는 그까지는 보지 않아요. 두류자이 바로 옆쪽에 인근에 두류 입현한 가격 얼마 전에 5억대도 무너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욕심낸다 분양가. 그동안 이 두류자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 건물 무너뜨려 놓고 멸실시켜 놓고도 오래 있었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금융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 온갖 들었던 비용들을 모두 다 눈덩이처럼 굴리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 비용들을 청약하는 사람한테 네가 좀 부담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성공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광해철도님 네 반갑습니다. 그림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유선님, 과공급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폭등할지는 예상 못했죠. 심리가 정말 최악입니다. 근데 과거에 일본에서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 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금리 상승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것이 회색 코뿔소였던 아니면 블랙스완이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다. 항상 투자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네, 진님 반갑습니다. 네, 쿠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 예정 확정 물량 2022년 10만 이외에 재건축 등 20만 가구 대기라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자, 추석 이후 아파트 16만 채 쏟아진다. 공급 물량 절반 수도권. 근데 뭐 또 이게 실제 예정 물량의 40% 정도? 경기 안 좋아지면 이마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아파트 돈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지난번에도 글이 있었지만 계약금만 내고 있었는 상황에서 마피로 내려가고 비과세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있어야지 이 비과세도 신경 쓰는데 완공되자마자 팔아야 되는데 또 등기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근데 등기하려고 하면은 계약금 밖에 없는 상태에서 5억이라는 돈을 땡겨 와야 되는데 이 5억이라는 돈 이거 DSR 40% 적용 뭐 이금융권 50%까지 된다고 하지만 이거 30년 40년 갚는 상태로 해도 이 5억 대출 받으려면 이 연봉이 한 8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연봉 7천, 8천은 돼야지 5억 대출 나올 텐데 일단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뭐 기존 대출도 없어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거의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대출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새 아파트 청약 당첨 관련 질문이 있다는 걸 계약금만 있으면 고하라는 걸 이거 아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미분양 무덤 대구 1만 가구 대기는 타고 있지만 이 1만 가구 넘는 것 이 중에서 40%나 할까? 근데 몰라요 지금. 또 내년은 금리가 더 오르고 이 PF도 이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니까 정말 이거 자꾸 누가 등 떠미니까 PF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꾸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래도 내년보다는 오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느낌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냥 밀리면 언젠가는 분양은 다 해내더라고요. 자, 호황기에 일 벌려놨는데 중소건설사 무너진다. 요것 때문에 제가 그 할인 분양보다 더한 놈이 온다고 했던 것이 바로 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할인 분양이 뭐 20% 30% 하는 물량들 있잖아요.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그 하도급 업체라 그러나요? 하도급 업체? 밑에 건설사 밑에서 일하는 그 업체들 뭐 샤시도 있을 것이고 뭐 시멘트 공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설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하도급 업체 요 말이 정확히 맞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한테 이 물량을 떠넘기게 돼요. 왜 공사 대금을 이 건설업체에서 돈을 다 줘버리게 되면은 자기들이 당장 또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해야 되고 미분양 물량은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미분양 물량을 이 애들한테 떠넘기게 되면 이 하도급업체도 돈이 안 들면 이 회사가 망하고 문 닫습니다. 문 닫아요. 어떻게든지 연명해 나가려면 이렇게 미분양 물건 떠안았는 물건을 다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건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 물량을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제가 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들이 막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대물 변제라고 하죠. 대물 변제했던 요 물건들도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 지금 분양권 이것도 처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물건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요. 이 중소건설사들이 위기를 많이 거치고 있다. 대구에 분양을 성공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 빌리브 잘 나갈 때는 많이 성공했어요. 신세계 건설 이게 빌리브만 있느냐? 빌리브만 안 있는 게 아니고 뭐 루센트, 뭐 라디체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요. 근데 몇 개는 성공해서 좀 재미를 봤다. 근데 하나가 완전히 뭐 작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00세대가 넘는데 채 10%도 계약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럼 얘들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럼 빌리브나 이런데 공사했던 애들한테 서로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다른 곳의 부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야 빌리브 공사했는데 야 공사 대금 돈 못 주겠다. 야 그 대신 야 라디센 니 한 개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정확한 이 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같은 건설회사에서 했다면 분명히 돌고 돌지 싶어요. 공사 대금 야 니 아파트로 줄게 가져가. 야 그럼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거 대물로 이 물건 한 개 받아놓은 거 꾹 쥐고 야 아파트 오를 거야 하고 꾹 쥐고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또 더 할인되어서 처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분량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건설사들의 위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PF 대출 뭐 금리 10%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이 시행사가 PF 대출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은 시공사는 빚만 떠안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시공사는 회사 보유 자금을 동원해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 돈 다 풀고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PF 요런 이야기들도 한 번씩 봐야 되고 그 다음 PF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뉴스도 한 번씩은 접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잠깐만 볼까요? 지장제이님 창원 전망도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이사해야 하는데 창원은 좀 잔단해 보이네요. 창원은 제가 창원 그 구별로 몇 개, 4개인가요? 5개인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원 전체로 해서 창원 전체로 묶어서 한번 추세는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부산 방송에서 올려드리잖아요. 대부분들은 창원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산 쪽으로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리사님 대구 내년 입주장에 들어가려고 수요자 모으는 유튜버 있더라고요. 그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맞죠? 진님 이렇게 확정 말고 추가 재개발 지주택 등 20만이나 된다 해서 팩트인가 싶어서요. 근데 대구 땅 뒤집어 엎으면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확정되고 그런 내용들 없습니다. 네,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더라도 변동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와이알님, 네. 네, 댓글 잠깐만요. 지금 재개발하면 할수록 와이알님 손해지만 안 해도 손해입니다.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손해입니다. 이미 금융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 있는 상태. 베가스 사령관님 내년엔 수성구도 입주폭탄 시작. 맞아요. 범사 만삼 이런 거 조사할 때도 한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던 곳에 한 3,000개 정도가 더 플러스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물량 부담이 있더라고요. 물론 딱 범사 만삼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그 약간 인근의 지역까지 묶어보면은 한 3,000개 정도가 입주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결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각도가 좀 가파르다. 네, 부자 아빠님,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아마 큰 변동 없으면 8시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올라가면 아마 나머지 태보 영상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마 채팅창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올려져 있고 나머지 영상들 제가 세분화해서 분할해서 영상을 다 올리고 나면은 이 원본 영상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미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도 잘 안 보세요. 제가 막 한 2시간 시간 들여가지고 했는데 조회수가 정말 1000도 안 나올 정도? 야, 이게 했는 보람도 없을 정도? 1000도 사실 많은 조회수긴 해요. 다른 지역들도 제가 전국 광역시는 지난주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한번 다 다뤄봤었는데요. 뭐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아까 창원도 말씀해 주셨고 뭐 김해시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도 한번 같이 한번 시간 할애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힘이 너무 빠져요. 네, 어떤 지인이 말 안 듣고 사고 쳤다. 6월달에 6개월 전쯤에 지금 3월달 정도 제 방송 3월달 정도 이쯤에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는지 그 현상 보셨을 거예요. 근데
카페나 이런 곳에나 보면 프리미엄은 막 1억, 2억짜리 물건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프리미엄 실제적으로는 뭐 한 5천 이하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사지 마라. 분위기 안 좋다라고 누가 조언을 해줬는데, 말리기도 했는데, 진짜 때가 안 좋다고 말렸는데, 안 산다고 친구한테는 이야기해놓고, 결국 사서 폭락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결정은, 뭐, 저도 아무리 떠들고 해도, 이 눈에 딱 이 콩깍지가 씌이면은, 무조건 자기 그냥,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집은 경기 안 좋을 때 사는 겁니다. 경기 안 좋을 때 사는 거 맞습니다. 경기 좋을 때 사는 건 하수죠. 근데 경기 안 좋을 때가 얼마나 길어질지, 자, 요 수나무 영상에서 이 경기 안 좋을 때가 지금 침체, 불황, 계속 이 기간들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 좋을 때는 맞지만, 그렇게 아직 위기는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공포를 덜 느낀다. 폭락러들은 짠했는데, 영끌러들 글 쓰는 건 혐오스럽네요. 서로 감정 대립할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공개 게시판에는 글은 잘 안 쓰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투족들 어딘가에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더라. 매도자한테 분노의 화살을 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분노의 화살을 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얼마나 끈질기게 왔냐면은,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한 200분 정도가 시청하시면, 한 20분 정도가 시청하시면은, 그 중에 한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십니다. 조회수가 만약에 2000이 나오면, 좋아요 숫자는 100개가 나와요. 그러면 싫어요 누르는 사람은 항상 2개씩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3개씩 늘어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4개. 이제는 영상마다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5개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갔었어요. 근데요, 정말 웃기는 건 요 근래 한 달 정도의 영상을 보면은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2개씩밖에 안 달립니다. 예. 그 사람들도 지쳐서 싫어요 누르는 사람도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네. 시간 나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어쨌든, 화풀이 저는 그냥 철저하게 관찰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버티다가 겨우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내가 상투에 집 산 건 전 집주인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상투에 집 산 건 전 집주인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더라. 영끌러들 신나게 즐겨놓고 나중에 무주택자라고 벼락거지라고 놀려놓고 왜 이렇게 부들부들 되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유주택자, 무주택자 뭐 이 서로의 감정 대립이 너무 계속 심해지는 그런 글들이 근래 들어서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로또 당첨되었을 때는 로또 아파트, 지금은 마피 걱정.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입주 이제 도래하는 아파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30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것들, 이때는 당첨되면 다 로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피를 걱정하는 것, 이게 비단 대구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다운 계약서 매수하신 분 신고합니다. 요 댓글은 제가 캡처했을 때는 9개였는데요. 이 댓글이 한 80개 정도 달렸던가? 이게 역대 최대였어요. 역대 최대로 근래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성란님, 건설사 전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 앞으로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도 일반 주택, 단독주택이나 이런 시장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단독주택도 집 잘 지어놓으면 상당히 쾌적하고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쟁이들 이렇게 말하나요? 너무 비하 발언인가요? 뭐 그렇게 주택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 집 너무 날림으로 짓고 그리고 사람 머리 온통 다 빠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개별 주택 건설에서 주택 지으면 야 그거 사람 뭐 10년 20년 늙는다더라. 사람 할 짓은 못 된다더라.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모두 다 아파트로 몰려가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듯이 아파트 또한 네, 김성단님 말씀처럼 조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로님 부동산도 닥전이죠. 베가스 사령관님 지금이라도 초급
급매로 처분하신 분이 현명하신 분. 연말부터 경매장 시장부터 살벌할 겁니다. 그렇죠. 매물이 지금은 그냥 순정 요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내놓지만 지금 이미 이제 전세, 역전세로 인한 깡통 전세로 인한 그런 매물들도 경매 시장에 나올 거예요. 연말부터. 맞아요. 예. 그 물량까지 시장에는 같이 매물 개수로 같이 산정되니까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아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린그린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설사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랑 같은 것. 네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무량강님,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쏟아지는 것 천지인데, 경매 물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약간 뉴스로도 나오고, 대구도, 여기, 서부 지원, 이쪽하고 하여튼 두 개로 분산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량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알님, 네, 싸움 구경은 정말 여기, 요 익명 게시판 가서 볼 수 있는 다운 계약서, 여기, 엄청 싸게 신고가 올라온 거, 베가스 살인광 현물 변제도 있습니다. 현물 변제? 물건으로, 아파트로, 이렇게 아파트를 처분하고 돈을 갚아주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스타님, 5월 9일 중과세 해피 매물도 연말부터 나오겠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은 중과세 배제되는 것 좀 3주택 이상 아닌다 하면은 2주택자들은 사실 이제 중과세가 없는 택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기 때문에 대구는 중과세 해피 매물 어느 정도 해당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남아있는 그 지역들이 아마 그 지역들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대다수가 규제 지역 해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 회피 매물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면 올 연말까지는 처분해야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실거래가, 이 사기 거래, 허위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와 법원의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비싼 아파트들은 한 4분의 1 정도가 부부 공동명의더라. 부부 공동명의로 사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국토부에는 신고되어 있는데 법원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 비싼 아파트 4분의 1 정도는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한 개 알게 된 사실은 법원에서 물건 나왔을 때 등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 매매를 하고 나서. 그래서 만약에 5월 9일까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최소한 팔 수 있는 기간은 지금부터 해서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 남았는 것이 아니고 잔금까지 치고 등기까지 이전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은 2월달 되면 끝났다.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치면은 남아있는 기간은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중과세 해피 매물 관련된 것은. 지금 대구는 더 문제인 게 고분양가로 건설사에서 분양한 걸 개인들이 몇 년 동안 다 받아줘서 더 문제죠. 네, 일부 그 삼정 그린코아 지금 2개, 월성동 지역에 2개 아파트, 카운티까지 하면 3개인가요? 그 아파트 분양할 때도 5억이라는 분양가가 나왔을 때 사람들 기함했어요. 야,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야, 프리미엄을 이거 수분양자가 먹어야 될 프리미엄을 건설사가 다 먹겠다고? 라고 했던 가격이 그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억, 7억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접근 쉽지 않습니다. 5억도 이거 꼭 지킨다? 야, 분양가는 무조건 100% 지킨다? 그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이 있나요? 저는 그 보장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채 쓴 거 경매 넘어가기 전에 대물로 변제한 거예요. 사채까지 썼는 걸 경매 넘어가기 전에 경매 낙찰가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좀 무섭습니다. 근데 말이 사채지. 그 사채뿐만 아니고 그 이금융권의 금리도 정말 살벌하더라. 리볼빙 이런 거, 카드사 리볼빙 이런 것도 살벌하지만 이금융권에서 나의 대출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DSR 비율이 좀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의 금리도 살벌하더라. 10% 넘어간다 그러니까 2030들 배째라로 나오더라. 네, 백아스 사령관님 대출 안 해주니 발달하지 갑니다. 원래 넘어가기 전에 할 거 다 해보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네,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또 갈게요. 투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김영희님 말씀 딱 정답인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사실. 근데 잊고 있는 사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대출이자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 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까 막 꽃배기, 짜장면 꽃배기처럼 이렇게 막 불어나는데, 야, 시간이 지나니까 면이 더 불어나가지고 양이 더 많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는 것 같습니다. 연끌하신 분들, 네. 환율도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그럼 우리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그 부담은 더 가중될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이 겁이 없다. 한번 지르고 뭐 아니면 도로 정말 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KBS에서 했는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층들 코인에 빠져가지고 인생 뭐 아니면 도, 정말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합법적인 사채업자가 은행. 맞습니다. 네. 우산 이야기 종종 나오잖아요.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날이 굳은 날이 되면 우산을 뺏어가는 그 모습을 딱 지금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하는 것도 포비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갈아타기 준비했다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쯤 못 팔 것 같아서 그냥 관망 중이에요. 갈아타기도 아무튼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보다는 비용은 적게 든다.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또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1년 다 돼요. 강창호님 정말 초창기부터 보셨군요. 네. 처음에 제가 기계음부터 넣기 시작해서 진행했었는데, 11개월차. 네. 관찰자로서 1년 전 예상한 부분이 현실화되니 2년 되는 내년 추석 때는 또 어떤 상황이 올지 기대 반 걱정 반. 강창호님 아까 그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포비님이 2024년쯤에 살 거라고 이렇게 아까 글을 딱 남겼을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때도 집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부분, 전세 가격이 뒷받침이 안 된다. 지금 입주했는 매물들이 물건들이 2022년, 23년 입주했는 물건들이 순차적으로 매물로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금리까지 이야기한다면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높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다. 그렇죠. 괜히 과거의 조정들이 길어졌던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 방송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다뤄드릴 때 뭐 조금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내용까지도 좀 다각도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맞으면 뭐 신이죠. 그 중에서 뭐 일부분만 맞아도 아주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보고 느끼는 바를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알려드리는 부분이라서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 다만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이런 부분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1450원대도 정말 이 부분 통화 스와핑 하러 쫓아가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면은 1450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김미경님, 범원의거리 아파트 살려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더 떨어지겠죠? 아직까지 범원의거리 뭐 크게 뭐 떨어지는 충격들 느껴지진 않지만 뭐 센트레빌인가요? 뭐 몇 개 아파트들 보니까 가격이 제법 조정받는 모습인데 아마 이거 수성구 쪽 요 아파트 가격을 흐름을 보시려면은 일반적인 대구의 아파트 뭐 30% 40% 떨어졌다 요런 이야기보다는 서울의 그 가격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조정을 받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수성구 지역도 범사 뭐 만삼 이러면서 걔들도 대구 지역 요렇게 오를 때 걔들은 막 2단 점프해가는 요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둬야겠다면 그런 지역들은 수성구 저런 지역들은 뭐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둬야겠기 때문에 그 충격들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충격들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해도 이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하시는 기간은 언제쯤이신가요? 라고 이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3년이더라. 이런 이야기 제가 어디서 주워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산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나고자가 되면은 다시 회전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위기가 지나가겠거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능님께서 언제부터를 기점으로 보시느냐, 2021년부터 대구 집값이 빠졌구나, 이때부터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했구나 느낀다면 2024년 되면, 이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버티던 사람들마저 무너지는 시점. 아니야, 나는 2022년부터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하면은, 그러면 한 2025년쯤 되면은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때 일본 방송이나 아니면 매수 시점, 이 방송을 다뤄드릴 때 그 시점을 조금 길게 잡고 보기는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20대 아가씨들이 임장하는 거, 갭투기 하는 거 보고 실거주도 팔고 신축 전체 갔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본 것 같습니다. 20대 아가씨들 다른 지역, 충청도 청주인가 이런 지역으로 기차 타고 내려갔나 차 타고 내려갔나 해가지고 아파트들 갭 투자하는 모습, 네, 저도 봤었네요. 무량수무량가님, 수성구에서 부동산으로 수익 본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구미에 와서 구미 부동산 거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갭 투자하는 사람이 계속 돌려가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거주 한 채 그냥 머무르는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미도 지금 시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성구도 해제되겠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잘 나갔던 지역들, 해운대, 이런 데 남겨두고, 수성구 남겨두고, 일부 그래도 좀 남겨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해제해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해제는 지금 벌써 군부를 떼고 있는 거 보면 점점 많은 지역을 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YR님, 예, 현실 부정하는 기간 3년. 네, 3년? 아니, 부정은 지금은 이미 부정은 하고 있지만, 부정하고 버티다가 무너지는 게 그 정도라고 계속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제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네요. 진님,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이 코인이든 벌고 나서 손에 쥐고 있는 분이 잘 없어요. 또 다른 데 투자해서 물려 있더라고요. 대다수 이 기다림의 기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없죠. 네. 그림님, 금리 상승 끝나고 디플레이션 올 때가 부동산 많이 빠졌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침체. 맞아요. 일본도 그 이후에 금리 상승 끝나고 나서 침체로 접어들었던 89년도부터 90년, 91년까지 금리 이때 한 1년 반 동안 오르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쭉 흘러내리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21년에 너무 올라서 절망감을 느꼈는데 21년에는 오르지 않았어요, 형님. 20년도에 올랐고 일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21년 상반기까지도 신고가를 쓰고 사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20년이 하여튼 피크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계를 늘려 24년 정도로 봐야겠군요. 24년, 지금 22년, 23년, 24년, 그거보다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거하면 된다님, 달러 3개월 주기, 신협 1년 이자율 2배 수익을 거두셨군요. 일단 먹고 보자. 이런 느낌. 자, 20년, 21년 엄청난 상승을 할 때 다운 계약하고 현찰로 드린 분들 이제 신고합시다라고 누가 이렇게 약간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폭발적으로 한 80개, 90개만 더 많이 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2, 3억짜리 그때 P가 정점이었기 때문에 P 정말 2억, 3억 웃을 정도. 왜? 5억에 분양했는 애들 P가 2억, 3억 붙어서 6억, 7억 이 가격까지 올라간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때 우리의 눈높이는 야, 이거 10억은 간다. 10억은 간다. 부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억은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P 2, 3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P가 없더라. 지금 걸린 무피 마피를 되신 분들 손해볼 거 없다. 매수자는 양도세 비과세만 박탈당하면 된다. 어차피 P가 없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비과세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매도자나 소장들, 중개했던 사람들 이 필동 싼다.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길다. 지금 2020년, 21년 계약했던 사람들 지금 2022년인데요. 이 사람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수록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정말 2030년까지 불안에 떨어야 될 수도 있다. 갑자기 뒤통수 치면 그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 장난 아니거든요. 불법거래 신고서 누가 양식까지 아주 친절하게 올려놓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까지 올려놨어요. 너무 욕심내다가 협박죄로 역강을 당할 수도 있다. 매수자 너무 불쌍하니까 뽀찌 형식으로 돈 좀 떼줘라 뭐 이런 이야기 적당히 추라해 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사람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월이 정말 10년 세월 동안 이 마음을 가슴을 조아리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댓글도 보시면 다운 계약은 꼭 처벌을 받아야 함. 본 시세를 많이 낮추고 본인만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절대로 부동산 거래하실 때 옛날에 그랬으니까 하고 방심하지 마시라. 하실 거면 투명하게 하시라. 투명하게. 대구에 발목 잡힌 신세계건설 아픈 손가락대나 요 건설사 한 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들도 분양 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벌렸습니까? 신세계건설 한 7, 8개 되나요? 대구에 일 벌려놓은 데가? 이 중에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고 뭐 거의 이 정도 분위기로 가고 있는 듯한데요. 아무튼 요것이 결국 대금 결제라든지 하청업체, 하도급업체, 하청업체, 자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외상 대금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면서 결국 대물 변제, 물건 주는 거죠. 물건을 떠넘기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자,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1.5억, 2.5억 시세 1.5억, 2.5억을 내렸는데 참 난감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전세 금액이 반토막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방송을 찍었을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면 지금 뭐 신축 아파트 2억 중후반, 3억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 정말 2억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이 전세가 바닥이냐? 꼭 바닥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이상 마통이자 융통하려면 진짜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생돈이 나가야 됩니다. 집은 내 집대로 세입자한테 빌려주고 이자까지 나가야 된다. 물론 이게 투자하신 분이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월세 돌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요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월세 돌릴 수 있느냐? 전세 사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800조나 되는 시장에 전세 자금이 이 800조인데 절대로 못 돌려주잖아요. 여유가 되면 전세 돌려주지. 여유가 되면 당연히 월세로 하지. 누가 월세 좋은지 몰라서 안 하나.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 이런 댓글도 작성자가 나중에 남겨놨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글은 이거였어요. 처분 서약으로 아마 관련된 글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처분 서약으로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내가 성범죄자보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 항변하는 글을 써놓으셨는데요. 누가 서약서 쓰고 했잖아. 그거 됐을 때 돈 올랐을 때는 좋았잖아. 내리니까 왜 난리야 라는 이런 글들이 달리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무섭습니다.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야 되는가. 죽어서도 하늘 품을 국토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너 죽어서도 너희들 후손 끝까지 같이 죽을, 뭐 이렇게 막 글이 남겨놨어요.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드시구나.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조금, 이렇게, 나 죽어도 살이 문드러져도 이렇게, 읽기도 좀 무섭습니다. 원정 투자 쉽지 않다. 원정 투자 요거 안 된다는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매수 심리 그 부분 말씀 드리면서 전국이 지금 똑같은 상황,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거 보면은 전국이 똑같은 상황으로 수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 투자 그 다음에 뭐 타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들 이거 안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지역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다시 설명 한번 드렸는데 그래 한번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내가 A 지역이라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B 지역이 있다. A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B 지역은 가격이 안 올랐다. A 지역에 있는 물건을 처분을 하고 B 지역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한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B 지역에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B 지역에 몰려드니까 B 지역이 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B 지역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적으로 싼 A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고 다시 이것이 오르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서로 순환매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환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과거처럼 급격하게 반등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자, 부동산 PF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매가 늘고 대물 변제도 등장했다. 아까 현물 변제, 아까 더 정확한 말씀, 아까 여기 누가 해주셨더라? 오늘 제가 처음 뵙는 아이디였었는데, 너무 채팅창이 오늘 채팅이 많으셔서 올라가 버렸네요. 어쨌든 아까 현물 변제, 뭐 사채 같은 거 돈을 끌었었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현물을 빨리 처분을 하고 돈을 갚는 방식. 근데 요거는 반대로 건설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 대물 변제도 있었고요. 포항 아파트 깡통 전세 촉출한다는 뉴스 기사를 어떤 분이 가지고 왔어요. 저 출처는 어떤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끝은 이거였어요. 결론 부분은 포항 지역의 아파트 시장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될수록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국적으로 다 깡통 전세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정부 차원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근데 대구 지역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이 깡통 전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뉴스 끝자락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규제 지역을 해제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계속 이르르고 있더라고요. 그 아니라는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성자김님, 네. 다운 계약 절대 혼자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미 먹었더라도 일정 부분 토해내더라도 그래도 수익이지 않느냐. 그거는 그래도 수익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의 글이었어요. 우퉁님 정말 부지런하시다. 네, 방송 다 보시죠? 골이 깊은 만큼 먹을 게 많다. 정말 화가 많이 난 그런 글로 보였습니다. 더 하면 된다님, PF 대출 증권사 부실 내 친구에게서 실감, 재개발 계약금 1,500 받았는데 잔금 미루고 있음. 잔금 믿고 다른 계약한 사람 걱정된다고. 이거 정말 큰 문제로 계속 불거집니다. 가격 오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지만 떨어지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주상복합은 전세가 플러스 1억이 매매가, 전세가는 버티고 있고 매매가가 먼저 빠졌나봐요. 끝까지님, 수성구 입주 아파트 전입 의무 없어져서 전세로 내놔도 되는 건가요? 전입 의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조정 대상 지역 남아있으면 아까 전입 의무 있다고 아까 신문기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었을 때 전입 의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은 전입 의무 없이 양도세 비과세 관련이라서 저 부분 저도 정확하게는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월세 이빠이 올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놔두면 이 감정 싸움이 격해지니까 이게 뭐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안 되겠다. 월세라도 이빠이 올려가지고 하락이들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월세 이빠이 올리면 요거 공실됩니다. 공실됩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지만 아마 이렇게 글 쓰신 분도 적당한 가격에 찾아서 빨리 세입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세입자를 잡아라. 여골세를 준비한다. 요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출 DSR에 막혀서 대출을 내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DSR에 막혀서 대출이 도저히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세입자 꼭 잡아놔라. 그 잡아놓고 그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월세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있어라. 요렇게라도 붙잡는 게 지금은 당장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월세를 또 한 2년 정도, 월세를 주면서 한 2년 정도 버티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은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상충할 만큼의 또 자금이 약간 또 모일지 알겠습니까?
자, 매도 포기했다고 누가 글을 남깁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 보려고 했는데 구매했던 5년 전에 구매했던 가격이 되어버렸대요. 지금 5년 전 가격이 여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2투더, 20투더 가서 17까지 갔던 오늘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봤었는데요. 매도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줄줄이 댓글을 달립니다. 근데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조용히 매물을 내놓을지 모릅니다. 이 배신자는 항상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서 누군지 막 색출하고 싶어 하지만 팔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잡아낸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이다.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현명한 선택이다. 지금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2024년, 25년 한 번쯤은 폭등한다고 하는데 25년이 어떤 해냐. 23년도에 입주했던 물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도 폭등은 힘들다. 폭등을 하려면 순환매가 되어야 되는데 순환매가 안 되는 시장에서 폭등은 또 힘들다. 대출금리는 항상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출금리는 높은 상태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무수히 많다. 진짜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진짜 100가지 1000가지도 갖다 붙일 수만큼 많다.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워워해주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공급 대폭발도 대폭발인데 2년 뒤 비과세 물량 대폭발 어쩌나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저도 부동산 계속 제가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중에서 요거 맞다 하는 부분들 잡아내면 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접하는 글들 중에서 한 100개를 본다면은 한 90개 정도는 정말 볼 가치도 없는 그런 글들이고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알맹이가 있다. 그런 글들을 제가 좀 출연해서 대구 요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락자들 집은 있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된다. 내년 되면 전세 2억 밑으로 빠지겠죠. 요거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정말 신축의 가격도 2억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 금리가 지금 2.5% 낮을 때 2.5%였던 것이 지금 거의 5%까지 갔던 것이 내년 되면 7.5% 이 정도까지 빠진다면 지금 대출 전세 가격이 한 5억이었던 것이 2.5억까지 떨어졌다가 금리가 또 오르면 2억까지 정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택 증여 지난해 대비 많이 급감했다. 증여는 작년에도 그렇고 많을 수밖에 없었다. 왜? 노후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70, 나이 60 넘어가고 은퇴하고 퇴직하고 이제 60, 70, 80대 막 접어드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증여가 많아지는 시점은 맞다. 근데 증여도 쉽지 않다. 차라리 이때 매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느낌이 들 정도로 반드시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근데 증여를 해야 한다면 증여를 하고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오래 하는 게 맞다. 2월 과세가 5년이던 것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말자.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아르헨티나 관련된 영상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물가 기준금리 75%, 기준금리 75%예요.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이렇게는 되지 말자. 차라리 일본처럼 되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본처럼 되자.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30년, 40년 내 임금은 오르지 않더라도 물가도 오르지 않고 견딜만 하더라. 홍 시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원웨이 못 바꿉니다. 원웨이. 한번 정해놓으면 안 바꿉니다. 이 나이 들고 이 생각이 굳어지는 사람들 안 바꿉니다. 노선도 바꿀 수 있다. 수혜지역 미래의 호재를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호재. 근데 이거 트램은 거의 노선은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또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죠.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호재들을 너무 빨리 당겨왔다. 정말 10년, 20년 후에 호재까지도 다 당겨와 버린 느낌. 대구 아파트 중견건설사 초비상 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한신공영, IS 동서 등등 돈을 못 땡겨온다. 요 부분들. 건설사 PF 보증 규모가 커지고 미분양이 커질수록 돈 땡겨온 것들 위기는 점점 커지는 부분들 아마 요 부분들은 제가 읽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요 PF 부실에 대한 것은 요 제목들 있잖아요.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요. 중견건설사 초비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뉴스 내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6,500건 덜미, 10건 중에 7건 편법 증여, 요 직거래를 위장하여 가격 많이 낮춰서 거래하는 부분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가격이다 하는 부분들 나중에 세무서 끌려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끌려갑니다. 뭐 부담부로 하고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 뭐 전세 입자를 받아가지고 전세금도 이쪽으로 가고, 부자지간이었다면은 부담부로 해가지고 부담부 증여로 해서 물건을 넘겨줬는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요런 부분들, 요것도 아마 한 10년간은 추적할 거예요, 아마. 뭐든지 자금 흐름 지금은 이럴 대수로 깔끔하게, 나라에서는 세금이 덜 거치면은 돈 뜯어가려고 혈안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 재산세 이런 부분 세금 많이 깎아준다고 했지만 올해 거치는 재산세는 작년 대비 전년 대비 10% 정도 더 늘어났다고 했어요. 거래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뭐 거래세는 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재산세는 더 거친다. 종부세도 많이 거친다. 그래서 거래 감소되는 부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댓글 잠시 살펴보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함께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경님, 아직 조정지역 해제 안 됐어요. 네, 아직 수성구 남아있고요. 건강한 팬다님, 부동산 폭락 현상이 심각하군요. 일본처럼 장기 30년 하락 오는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 두 가지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장기 침체냐, 아니면 그간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멈추고 다시 여기 벌집순환 모형을 그리면서 다시 수많은 벌집 모형을 생산하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요. 요렇게 벌집순환 모형으로 상승할 것인가.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펀더멘털이 강하고 성장 동력이 그렇게 탄탄한가. 무한정 올라가서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가요? 3만 불?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도 많이 떨어졌겠어요? 3만 불, 4만 불? 여기에서 정말 아주 선진국처럼 7만 불, 8만 불 이렇게 갈 것인가? 따지고 보면 7만 불, 8만 불 가는 이 잘 나가는 나라들 대다수가 보면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정말 땅 파면 이 석유 나오는 국회 유전이라든지 이거 공짜로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많은 소득이 있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땅 파는데 정말 기름이 치솟아 올라오는 정도 수준 되면 모를까?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일본처럼 가를 확률 51%. 근데 일본처럼만 가도 감사합니다. 일본처럼만 가도 감사합니다. 49%의 확률로 다시 재상승,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본처럼 가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까 아르헨티나, 아니면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더 힘든 삶으로 갈 수 있다. 차라리 이 길을 집값이 폭등하지 않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YR님, 이번 상승작은 비이성적으로 호재 연끌한 느낌. 네, 호재를 다 호재마저 연끌해버렸다. 네, 하늘로님, 장기 하락이 될지가 관건, 이런 느낌입니다. 일본도 뽑을 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다가 결국 미국이 찍어 눌러버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완급 조절 잘해야 될 듯. 그런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동차, 배터리, 휴대폰 시장은 이미 좀 많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산업 부분 어디 하나 지금 쉬운 부분이 없다. 줄을 좀 잘 서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방송 2시간 내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을 좀 챙겨 먹고 해야 되겠네요. 월요일 날 태풍 간접 영향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바람이나 좀 불고 지나가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무더위, 태풍이 지금 뜨거운 열기를 밀고 올라와서 조금 덥다고 하는데, 네, 다음 주 되면 또 많이 추워질 것 같더라고요. 선선한 가을을 비가 오고 나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비님,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건 해지해야겠지요? 지금 청약통장도 금리도 2% 미만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어차피 딴 데 가봐야
뭐 큰 그거 있습니까?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생활통장이 의미 없는 시기라고 뉴스에서는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건강한 팬다님, 중국한테 전체적으로 제품이 밀리기 시작함. 중국이 달 뒷면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런 것들, 뭐 양자 컴퓨터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가계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 거기다 일본은 또 얼마나 추격해 옵니까? 이 환율이라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일본도 다시 추격해 온다. 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기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서 요거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음, 음. 영상이 어떻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아, 영상이 어느 정도 다, 화면은 다 보이네요. 장내 인구 추계 시도편인데요. 장내 인구 추계 시도편. 22년 5월 26일자 통계청 자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나오는데요. 2050년에 대구 인구를 180만 명으로 봅니다. 180명. 상상도 못할 숫자로 줄어드는데요. 근데 이 추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다는 아니고 요 부분만 한번 봐야 되는데 인구 추계의 기준이 되는 2020년에 대구 인구를 얼마, 요거 한번 볼까요? 전국 인구는 요 숫자가 다 나오는데 전국의 인구가 숫자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전국의 인구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8.6%가 줄어들어요. 8.6%가 줄어드는 동안 그 3배만큼 대구는 줄어듭니다. 25.2%. 그만큼 인구가 빨리 줄어든다. 전국 숫자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하다가 뭔가 제대로 안 되네요. 보시면은 전국은 8.6%가 줄어드는데 25.2%가 줄어들면은 이거는 부산, 대구, 울산 이 영남 지방이 인구가 확 줄어들어요. 25%나 줄어듭니다. 4명 중에 1명이 없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없는 상태. 근데 이 인구 추계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22년의 인구를 241만으로 보고요. 2025년의 인구를 230만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2022년이에요. 근데 인구는 지금 얼마인가요? 238만. 238만. 그동안 3년 동안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든다. 그것도 매년 2만 명, 3만 명 줄어드는 것도 무서운데 정말 이게 30년 후에 4명 중에 1명이 줄어드는 부분, 요 부분이 좀 많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부산은 어떻게 됐느냐? 336만의 도시가 250만. 부산이 대구가 된다. 제가 드리는 부분이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부산 시내 뭐 3군데, 4군데 이야기했어요. 부산에 처음에 놀러 가게 되면은 부산에 처음에 놀러 갔을 때 야, 부산의 시내가 여러 군데래. 뭐 서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아마 서면 지역을 갔었던 것 같은데 또 어디 뭐 대학교 뭐 부산 대학교 앞에 뭐 어디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구는 시내 동성로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마 부산의 인구가 한 350만 명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네. 그리고 대구의 인구가 그렇게 된다면 부산도 시내가 서너 군데 있던 시내가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면적으로 치면 대구가 부산보다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활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조금 살펴볼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남 지방
고개 무슨 령을 기준으로 그 아래 지역을 영남지방, 뭐 호강 뭐 그 아래를 뭐 호남지방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가요? 네. 평택도 인구가 좀 늘어난다. 아파트 워낙 많이 지어 놓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구 사람들이 가기에는 평택도 근데 평택은 정말 예전에는 정말 경기도 끄트머리 맨 아래쪽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많이 컸다 이런 느낌입니다. 부동산 대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 요거는 제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시청자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이 숫자 보이시나요? 이 남성 대 여성 대 비율을 보면은 여성의 시청자가 30%, 남성의 시청자는 70%.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시면 가장 많은 연령층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실 요 나이대가 이제 집을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살만한 나이대죠. 과거에는 좀 요를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요 2030들, 요 세대들이 너무 빨리 당겨 써버렸다. 근데 요 세대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 요런 느낌이고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어쨌든 50대 전후의 연령대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세대들의 또 앞날을 대비해서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요 연령대가 가장 관심이 많네요. 저는 초창기에 예상했을 때는 요 연령대 35에서 44, 요 정도 연령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니더라. 거의 한 70% 정도는 40대 중반 이후에 시청자가 보고 있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숫자 같은 거 나타낼 때, 야, 저도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요 경계선에 이제 나이에 오게 되니까, 저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면은 숫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다, 눈이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크게 보여드려야지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보여드리는 자료의 특성상 그게 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